많이 틀려요. 어떡하지? 이제 계속 더 틀릴 거야. 근데 저는 공부 많은 상태하고 있어요. 자, 공부 잘하겠어요. 오늘 허근. 자, 저번 시간에 여러 가지 방정식 풀이랑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 그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니네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를 이제 할 건데, 잠깐만. 화면이 지금 화면 필요 없어. 그래도 키자. 왜 안 켜졌지? 아이고 이거 그거가지고. 아니 주말에 날 하루 자꾸 복습하면은 할 수 있어요. 하려면 되지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로 어떤 단원에 이런 게 있다 정도의 소개만 하고 있거든. 뭐 딥하게 들어가거나 이러질 않잖아. 정말 소개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복습하는 거 그렇게 오래 안 걸리지. 자, 거기 x세제 그 6번에 보면 x세제곱은 1이다. 자, 요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거야. 여기는 식을 너희들이 변형을 할 줄 알아야 돼서 조금 빡세다. x세제곱은 1이다 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보면은 쭉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지. 근데 너희들이 공식이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 뭐야? a 마이너스 b에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제곱. 계속 얘기하지만 앞에 거 놓치면 뒤에 거 못해. 자,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면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쪽은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x는 1이라는 실근을 가져. 여기서 그럼 얘는 허근을 가지겠지. 뭐냐? 여기는 실근을 가지고 얘는 허근을 가지겠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판별식 써보면 알잖아.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판별식이 음수야. 그러니까 얘는 허근을 가지겠지. 됐냐? 자, 그러면 얘가 허근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허근을 우리는 뭐라고 잡을 거냐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오메가라고 잡을 거야. 이거 W 아니다. 오메가야. 어디 가서 W라고 하지마. 쪽팔리는 짓이니까. 이거 오메가다. 맞아. 오메가3 할 때 그 오메가야. 다 허근을 오메가라고 잡아. 그러면 당연히 한 허근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 똑같은 켤레근이 있겠지. 그지? 켤레근을 우리는 바 오메가라고 잡아. 위에다가 바를 붙여가지고 복소수에서 켤레 복소수 할 때 바를 붙였었어. 자, 그래서 켤레 복소수를 이렇게 잡는다. 그래서 2018년 안 했어. So what?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판별식을 모른다는 거예요. 몰랐었어요. 문제에서. 그 판별식이 2008년이잖아. 문제였어. 그래도 저번에 수업했잖아. 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다른 허근을 오메가 바라고 해. 그지?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잡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왜 하는 거냐면, 이 오메가를 당연히 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만 딱 뽑아가지고 얘의 근이 오메가잖아. 그러면 우리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오메가를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요거 두 개잖아. 그러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다. 오메가랑 오메가 반은 1이다. 요렇게 4개의 식을 만들 수가 있어. 알겠어?
왜 오메가 곱하기 4오메가 1이 활력 그 두근의 곱, 두근의 합. 근각에서의 관계. 됐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린 도대체 뭐 할 거냐면, 자, 쭉 봐서 7번 볼게. 문제는 이런 문제보다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볼게. 오메가 12제곱. 잠깐만. 오메가 3이니까 3, 4, 12. 오메가 14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8을 구하시오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 이런 문제를 이제 풀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약간 I 4제곱에 있는 주기랑 똑같다. 이 오메가가 어차피 지금 오메가 세제곱은 1 나왔지. 이거 허근이었잖아. 그럼 이 오메가라는 거 자체가 3주기 복소수인 거야. 이게 봐봐. 요거 실제로 근 구해볼게.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4 3i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1 루트 3이니까 여기 30도니까 여기 120도 나와. 3주기 맞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오메가 자체가 3주기짜리 복소수야.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이거 나오겠지, 그지?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저 문제를 푸시오라고 한다면 우리 예전에 I 4제곱은 1이다를 가지고 I라고 말하면서 오메가 쓰는 거 보네. I 90제곱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봤었지, 그지? 이거 어떻게 했었냐? I 4제곱을 이용을 해서 90제곱까지 같이 쭉 가면 22제곱을 하면 88제곱이 되고, 그리고 I의 제곱을 하면 여기는 1이 되고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다. 오메가 14제곱 같은 오메가 세제곱보다 더 높은 지수는 오메가 세제곱의 머시기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14제곱이니까 4제곱하면 오메가 12제곱 되겠지? 거기에다 오메가 제곱을 하고 오메가 더하기 8 이렇게 쓸 수 있겠냐? 그러면 얘는 얼마야? 1이지. 그지? 그래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8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상하게 툭 튀어나와 있는 요 지수 저 엄청 큰 거는 이제 내렸잖아. 그 다음에는 뭘 이용하냐면 얘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자, 이거 식을 조금 변형을 해보자. 우리가 필요한 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지. 1만 넘겨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얼마? 7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x세제곱은 1일 때 라는 문제가 나오지만 당연히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일 때 라는 문제도 나올 거야. 주기가 달라져요. 주기가 달라지겠지, 당연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똑같아. 일단 얘를 가지고 어떻게? 인수분해를 먼저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인수분해를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 6제곱은 1이다 라는 거 잡아놓고, 그 다음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1이다 라는 거 잡아놓고 오메가랑 오메가 반을 곱하면 1이다 이렇게 잡아놓는 거야.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개념책에 보면 요렇게 나와 있는 게 약간 공식처럼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디요? 짱. 여기에 보면 오메가 세제곱은 1, 그러니까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반은 1이다. 그리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다라고 되어 있고 오메가 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네들을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얘를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냥 요 정도만 딱 만들어서 쓸 수 있으면 돼. 공식으로 외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얘도 나오기 때문에 얘는 부호가 반대지 지금. 부호가 살짝 다르지. 비슷한데 완전 살짝 다르지. 얘네들 딱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외워서 문제를 풀면 얘도 따로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를 둘 다 따로따로 외우는 건 진짜 쌍팔년도 때 공부 방식. 내가 공부할 때 우리는 이거 못 외우면 쳐맞고 막 이랬거든. 못 외우는 다 나와 해가지고 막 다 엎어가지고 막 맞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거고 너희는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 줄 알아. 만들어서 쓸 줄 알아야 돼. 외우면 안 돼. 이거 엄청 헷갈린다. 여기가 오메가잖아요. 파오메가를 더하면 1이잖아요. 혈렉은 때문에. 혈렉은 두근의 합은 1이다. 또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x 1 더하기 x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1이죠. 어디로 간 거지? 파오메가가 얘가 이거의 한 근이 오메가 하면 당연히 바오메가는 자동으로 나와야지. 혈렉근인데. 그러니까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1이고 두근의 곱은 1이고. 됐어? 요런 식으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요런 문제를 이제 풀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에서 뭐 옳은 것은 뭐 진입 판정 문제를 하게 될 건데 그건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본 수업 때 하자. 알겠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요런 오메가를 가지고 푸는 게 있다라는 것 정도.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연립 방정식. 연립 방정식은 당연히 뭐 니네가 풀었던 x 더하기 3y는 4다. 뭐 2x 마이너스 3 뭐 y는 뭐 7이다.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치면 그지? 이거 두 개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했었단 말이야. 그지?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썼던 연립 방정식 풀이야. 가을이 됐지? 이거 저번에 배웠다. 자, 이거는 1차랑 이제 연립을 했었던 거고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2차랑 2차를 이제 연립을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어쩌고 뭐 x제곱 어쩌고 요런 애가 0이다 요거 두 개를 연립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게 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요거를 하는데 일단 너희들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1차식 뽑기. 이게 첫 번째야. 1차식을 만드는 게 첫 번째야. 왜냐하면 우리는 요거 둘 중에서 1차식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예정이거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제일 쉬운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식이 두 개가 나올 거잖아. 뭐 x-y 더하기 1은 0이다. 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뭐 3x 플러스 4는 0이다. 이런 식의 연립하시오라는 문제. 됐냐? 그러면 이거는 중학교 때도 사실상 많이 하는 문제야. 왜냐하면 뭐야? 얘가 안 풀리는 이유는 y 때문이잖아. 맞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y는 x 더하기 1로 바꿔서 집어넣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는 0이다. 요렇게 푸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러니까 항상 식을 1차식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냐?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10번 볼게. 2차랑 2차가 나왔지?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 2차식을 1차식으로 뽑으려면 2차식이라는 건 1차식의 두 곱으로 우린 나눌 수가 있잖아. 그걸 우린 뭐라고 하지? 인수분해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일단 너희는 제일 연립방정 중에 제일 간단한 게 첫 번째가 인수분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인수분해 가능한 식을 찾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인수분해 가능한 식이 위에 거지. 그러니까 능력을 찾아야 돼. 여기 상수항 붙어 있으면 안 돼. 인수분해 되려면. 그지? 여기가 중간에가 xy이기 때문에 2y제곱으로 y제곱으로 끝나야 된다.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이 x 더하기 y, x 더하기 2y는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지? 그러면 얘가 능형이라는 건 x 더하기 y가 0이거나 x 더하기 2y가 0 이렇게 되지. 맞지? 그러면 이제 끝났어. 첫 번째 경우 y는 마이너스 x일 때, 두 번째 경우 x는 마이너스 2y일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정리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냥 대입하기 편한 방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럼 얘를 이제 얻다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인수분해 가능한 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1차식 두 개를 뽑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나서 대입을 해가지고 자 얘는 x제곱 y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으니까 마이너스 2x제곱, 얘는 x제곱 3, 마이너스 3x제곱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x제곱은 마이너스 4, x제곱은 1. 그럼 x는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y는 y가 마이너스 x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연립하는 거야. 자, 또 아직 안 끝났지. 또 해야지. 얘를. 또 얘도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2y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4y 제곱. 그 다음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2y 들어가면 마이너스 4y고 마이너스 4y 제곱. 마이너스 3y 제곱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날리고 날리고. 에이, 왜 이게 안 나눠 떨어져? 자, 그래서 y제곱은 3분의 4고 y는 뿔마 루트 3분의 2다 해서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y가 3분의 뿔마 2 루트 3일 때 x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 루트 3, y가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일 때는 x는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답이 4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좀 귀찮아. 길어. 됐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인수분해가 되는 애가 나올 때.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될 때.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알겠지? 근데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는 애만 나오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면 어떡해? 여기다. 불가능. 자, 인수분해 가능한 애 했었어. 인수분해가 만약에 불가능한 애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y는 3,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x는 2 이런 식으로 나왔어. 둘 다 인수분해가 이제 불가능하지. 안 되지, 그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될까?
1차식을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 하나를 없으면 하나를 없애요가 뭘 없애요야? 빼요. 빼. 그럼 어떻게 돼? 요거 두 개 사라지지. 그럼 2x에서 마이너스 3x 빼면 5x 되고 4y는 그냥 나오고 1 이렇게 1차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둘 중에 하나에다가 대입해서 그냥 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인수분해를 만들면 되는 거야. 자, 근데 그러면 이거는 어떨 때 이렇게 풀어야 되느냐? 자,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같을 때. 이렇게 푸는 거지. 자, 근데 x제곱이랑 y제곱의 개수가 다를 수도 있지. 아, 이거는 문제 만들기 힘드는데요. 뭐 x제곱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3xy 잠깐만 x제곱 더하기 2xy 플러스 y제곱으로 만들려면 더하기 4x는 뭐 6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x제곱 2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4x는 뭐 6이다 뭐 이런 식. 자, 이렇게 하면 서로 비율이 다르니까 이거 한꺼번에 못 없애지. 맞냐? 자, 이제는 x제곱 y제곱의 개수도 달라.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2차식으로 만드는 거야. 보통은 상수항을 빼면 돼. 그럼 보통 해결돼. 상수항을 맞추는 거야. 상수항 맞추기. 자, 빼볼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는 0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x 플러스 y의 제곱은 0이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y라는 1차식이 나오는 거야. 이 문제는 요즘 세상에선 잘 안 나와. 여기까지는 잘 안 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보통 잘 나온다. 얘까지는 잘 안 나와, 요새는. 그러니까 너희는 일단 연립방정식이 나왔을 때 1차, 2차가 아니면 일단 먼저 뭐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바로 보라고 했어. 그러면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그럼 아까 전에 인수분해 했던 것처럼 그냥 쭉 풀면 되는 거고. 인수분해가 불가능해. 얘처럼. 그러면 너희는 x제곱이랑 y제곱, x제곱, y제곱의 두 개가 개수를 보는 거야. 그게 서로 같다. 그럼 빼가지고 1차식을 만들어서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것도 다르다. 그러면 상수항을 맞춰. 지금은 맞춰져 있는 상태지, 그지? 이건 내가 그냥 문제 내려고 그냥 마음대로 내가지고 만든 거라서 이게 딱 맞춰져 있는데 보통은 안 맞춰져 있거든? 맞춰. 맞춘다라는 게 뭐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얘가 6이고 얘가 3이면 여기다 곱하기 2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맞춰. 그리고 빼면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 있는 2차식이 나올 거야. 안 나올 수는 없어.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1차식이 나오는 거지. 여기서 제일 짜증나는 게 이제 여기는 완전 제곱식이 되게 이게 딱 하나만 나왔지만 여기서 또 여기서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 아니고 그냥 인수분해 된다면 여기서 식이 또 두 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다시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쭉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조금 귀찮아. 여기 계산이 되게 복잡해. 더러워. 아마 너희 여기까지가 아마 중간고사가 될 거야.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끝이야. 보통. 그러니까
이거 계산 아마 그러니까 오메가까지가 보통 중간고사가 들어가거나 오메가가 안 들어가거나 아마 거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 그냥 풀이. 그러니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풀이를 할 수 있느냐 보통 거기에서 딱 끊기거든 중간고사가. 5.5 기준으로. 이동고는 몰라. 이동 여기 다닐 사람 있지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다녔어. 근데 걔는 아주 훌륭하게 졸업하고 나갔어. 걔가 가고 싶은 학교가 그 제일 잘한 학기 한 학기만 딱 성적을 맞추면 돼. 근데 학원 들어오고 자기가 상상치도 못한 수학 성적을 딱 받은 거야. 중간고사 때. 그래서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이번 학기 되겠는데 해가지고 기말고사를 딱 해가지고 기말고사 때 딱 잘 보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이번 학기 거 내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저는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하고 나갔어. 박수 쳤지. 잘했어요. 굳이 4등급이 올랐는데. 9등급제에서 4등급이 올랐어. 그래가지고 걔는 딱 나가고 이제 박수 치고 있어. 막 걔가 이런 거였어. 하여튼 이동고 문제 어때요? 쉬워. 내 생각에는 RPM만 잘 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 적어도 5등급제에서 편안하게 2등급 나올걸. 편안하게. RPM만 잘 풀면. 자, 어쨌든 이동거는 윗대가리들은 5천고만큼 잘하는데 저 밑에 애들이 좀 많이 안 하는 애들이 많아서 일단 깔아주는 애들이 많아. 근데 이동거는 확실히 좀 한계가 있다. 경북대 이상을 자기가 노린다 그러면 가면 안 돼. 공부로. 이동거 좀 한계가 있어. 자, 이동고에 그 완전 그러니까 유방 나온 사람들 약간 제철이랑 이동 중에 고민해서 진짜 잘해야겠다 싶은 이동 중에 유강 애들은 5천고에 좀 많아.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애들은 제철이랑 동성 가고 유강 애들. 그리고 유강에서 어느 정도 자기 좀 한다는 애들은 보통 다 5천고로 와가지고 그 5천고 애들이 그러는데 유강 나온 애들이 잘한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엄청 잘하는 애는 없고 그냥 다들 잘하는 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어쨌든 그래. 자, 어쨌든 근데 진짜 여기에서 평준화 학교 가는 게 진짜 모험인 게 뭐냐면 그거랑 똑같아. 도훈아 너 중학교 올라올 때 5천중 썼지? 맞지? 아, 폰이 있었어요. 넌 폰이 썼어? 넌 5천중 썼어? 5천중 썼지? 이런 거야. 내가 이동고를 가고 싶어서 이동이 만만하대요 라고 이동고를 가고 싶어서 이동을 써. 근데 막 여자애들 중앙여고 가고 막 이러면 난리 난다. 중앙여고는 그 공동수학 일을 한 학기 하든가 아니면 대수랑 이걸 한 학기 하든가 하여튼 한 학기 하거든. 그러니까 동성이랑 똑같아 커리가. 그러니까 거기 가면 큰일 나는 거야. 어째 뺑뺑이잖아. 그래서 네, 저는 바로 너는 뭐 특이 케이스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그 평준화 쓰는 애들, 평준화를 가고 싶은 애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뺑뺑이를 진짜 잘 걸려야 돼. 차라리 난 그럴 것 같으면 연희를 추천해. 연희는 비평준이지, 그지? 그리고 5천보다 성적이 좀 낫지? 가는 게? 맞지? 이동 보려고 막 이동에 맞춰서 공부했는데 이거 중앙에 오걸리고 그럼 큰일 나, 진짜. 진짜 큰일 난다. 전화가 안 되죠. 전학 모르겠어. 전학이 마음대로 전학은 당연히 안 되겠지. 아마 전학은 안 돼가지고 자퇴하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고 보통 이렇게 하지. 아니, 서울에 요새 그런 거 되게 많아. 뭐 올 1등급 안 나왔다고 자퇴하고 재수하는 거야. 그래 다시 1학년 들어가고 막 이래. 서울은 있어요. 요새 좀 강남 쪽에 그런 애들이 좀 많아. 아니면 아예 그냥 자퇴하고 혼자 공부하고. 근데 고등학교 졸업장 있어야지 수능 볼 수 있는 거 응. 맞지?
연립방정식은 요까지 정도. 아, 하나만 더 하자. 약간 특이 케이스. 아까 내가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조금 요런 문제. 정말 간단해 보이지 않냐? 자, 요거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지?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한다가 기본이었어. 그지? 그러면 얘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다 싹 대입하면 x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다. 4, 1 플러스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4 또는 1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마이너스 4 대입하면 1 그 다음 1 대입하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가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고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초대로 한 거고 조금 머리를 한번 써보자.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3 xy는 마이너스 4 어디선가 들어본 거야. 두 개의 합이 마이너스 4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자 어디서 들어봤어? 근각계수의 관계 거기서 들어봤지. 맞아.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합곱 들어봤잖아. 그걸 이용하는 거야. 자, xy를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2차 방정식을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할게. 그럼 t제곱 합이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t 곱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지.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만 하면 t는 마이너스 4 또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일 때 y는 1인 거고 반대로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 방법을 추천한다.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지? 요렇게만 풀면 안 돼. 이거 거의 대부분 애들이 요렇게 풀거든. 근데 너희는 합곱이 나왔다라는 거를 착안을 해서 요렇게 풀어야 돼. 12번이야, 12번. 당연히 첫 번째 방법으로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지만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유용하다. 앞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 쌤, 그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해주시면 뭔 그래프? 해가지고 주기 나올 때 해서 이건 3주기 아, 3주기? 나중에 그냥 원수업 때. 아니다. 평준화반은 복수평면 안 할 건데. 복수평면 안 할 거야. 안 해도 되는 문제들로 다 할 거야. 필요 없어. 평소랑 비평보다 쉬워요? 학- 평소 같은 것도? 학교 시험 자체가 쉬워. 그래서 일단 1등급을 노리는 학생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수업이 아예 달라. 1등급을 노리는 애들이 있는 반이랑 3등급, 5등급 되지 지금. 2등급이 내 목표다. 혹은 3등급이 내 목표다. 이 반이랑 수업이 아예 다르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분명히 너 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 친다고 했다. 알겠지? 이거요? 월요일날 치려고. 공부할 시간 좀 주려고. 니네 너무 안 풀어가지고 금요일날 시험 치면 다 못 풀 것 같아. 그거 가지고 나중에 반 편성할 거야. 배운 데까지 볼 건데 진짜 기본만. 월요일, 금요일까지. 와, 까먹었어요. 아마 연립 부등식까지 보지 않을까 싶다. 진짜 쉬운 거. 니네가 토요일, 일요일 진짜 맘 잡고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을 정도 난이도. 수업하면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모르겠어. 그냥 내가 필요하다 싶은 것들 다 낼 거라서 뭐? 복소평면 나오냐고? 아니, 복소평면 따위는 필요 없지. 기본적인 문제 낼 거라니까. 진짜 기본적인 문제. 뭐 주기가 4주기면은 뭐 i 1제곱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해서 뭐 i 10제곱까지 더하죠. 뭐 있다. 오! 야, 너 화장실 갔다 와, 빨리. 너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야? 씻고 와. 중간에 있어. 저 시험 기간 나 수능 끝나고 코피 났어. 너무 열심히 놀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걸 보고 진짜 어찌나 한심하게 쳐다보던지.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놀아야겠어. 시험 끝나고, 수능 끝나고, 한 달간, 진짜, 인생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놀았거든. 어떻게 놀았어요? 그냥 뭐, 원래 풀코스 있잖아. 학생 풀코스. 그 학생 풀코스로 진짜 매일매일을 달렸거든. 우리는 또, 아니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진짜 새벽까지 진짜 학생들 풀코스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놀았더만 아침에 코피가 나는 거야. 근데 원래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놀기도 잘해. 진짜 완전 빡세게 열심히 놀았어. 수능 전날, 알지? 수능 치고, 수능 그 성적표가 한 달 걸려. 딱 나오는 게. 그럼 한 달까지는, 그러니까 논술 준비하는 애들은 논술 준비를 해야 돼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논술 준비 안 하는 애들은 이제 끝인 거야. 그 공부 끝. 이제 대학만 가면 돼. 면접 준비하는 애들은, 우리 때는 면접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던 시대가 아니라서, 지금 너희는 면접 되게 열심히 준비하거든? 근데 우리는 면접을 열심히 준비하던 시기 아니라, 그냥 가가지고 내 할 말 하고 온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면접 있어도 뭐 상관없고, 그냥 나는 이제 끝. 이제. 수능 전날 뭐 했어요? 디아블로 했는데. 예. 근데 디아블로만 없었어. 나 진짜 서울대 갔다. 아, 진짜. 열심히 악마를 잡고 있었지. 수능 전날에 일찍 끝나잖아. 좋다고 막 놀고 있었지. 뭐, 하루 뭐 공부한다고 더 돼? 막 이러면서. 무슨 학력 다시. 아니. 수능, 나 99년이니까 수능이 94년에 나왔거든? 94, 95, 96, 97, 98, 99. 6년 차. 수능 6년 차. 그쯤에 수능이 만족도가 있었어요. 우리 때 만점자 있었어. 2명인가? 1명인가? 있었어. 그래서 약간 공부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닌데. 나 엄청 열심히 놀았는데. 나 밴드부여가지고. 오, 청춘을 즐기는. 우리는 지금 학교 동아리 밴드부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진짜 정식 밴드부 같은 느낌? 뭐 고등학교 대회도 나가고 무슨 카페 같은 거 빌려가지고 공연도 하고 막 그래. 그 선배들이 다 노는 선배라 가지고 술 담배 다 배우고 했어요? 안 마면 맞던 시절이잖아. 선배가 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무슨 역할을 했어요? 응? 신디 쳤어. 키보드 쳤어. 진짜 난 내 인생에서 고등학교 때가 진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진짜 열심히 살았어. 새벽 3, 4시까지 공부하고 낮에 오후에 좀 놀았으니까 학원 숙제를 하려면 3, 4시까지 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학교에서 맨날 자고. 우리는 내신이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었거든. 수능만 잘 보면 됐던 시기였거든. 그래서 수능 공부만 하면서 내신 할 때는 뭐 그냥 대충 쪽팔리지 않을 정도 성적만 받고 뭐 이러면서 공부했는데, 난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진짜 못했을 것 같아. 너희들 하는 거 보면, 니네들 고등학생들 하는 거 보면 공부도 해야 되는데 수행 때문에 미친다 진짜. 근데 수행이 중요해. 수행이 그냥 점수를 다 잘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한 1점 몇 점 차이로 막 등급 떨어지고 막 이런 거 보면, 등급 떨어지면 대학도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수행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진짜 니네는 난 이 시대에 안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 나는 만약에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바로 자퇴했을 것 같아. 수행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근데 나중에 몇 년 하다가 정식 파이터 될 거면 3년을 정시 파이터는 난 의대를 가고 싶은 아이가 1학기 때 3등급이, 9등급제에서 3등급이 하나 나왔어. 실수로. 시험이 쉬웠는데 내가 실수로 2개가 틀려가지고 3등급이 나왔어. 이러면 정시 파이터 인정. 근데 1학년 때 성적 시험을 봤는데 한 4, 5등급이 나와. 그럼 난 내신이 망했네? 그럼 난 정시만 봐야지. 인마는 100% 망할 거야. 아니, 공부를 못하는 애가 무슨 정시 파이터는 무슨 얼어 죽을 정시 파이터야. 공부를 못하면 수행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대학을 조금이라도 높게 가지. 정시 파이터는 서울 애들이랑 싸우는 거야. 서울 애들이랑 수능 가지고 정식으로 싸우는 거고, 수시는 그래도 내 고등학교 안에서 내신으로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더 편하겠냐? 서울 애들은 당연히 정시가 편하지. 숙명여고 그런 데는 일반고인데, 한 전교 100등까지 막 서울대 연고대를 가는데, 전교 100등까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전교 한 5등 안에 들어야 서울대 연고대를 가는데, 3등 안에 들어야지. 5천고에서는. 연고대를 가는데. 그럼 뭐가 더 편하겠어? 당연히 수시가 100% 편하지. 좀 더 좋은 대학 가려면. 네, 제철에서 막 내신보다 무거워서 쉽다고. 그래, 제철에서 그렇지. 근데 그 제철을 내가 예전에 있었던 학원에서 제철을 가는 애들이 있었거든? 걔네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신 따기 쉽잖아요 하면서 갔어. 내신 따기 쉬우니까 제철을 갔다고. 서울에서 제철을 가는 애들이 있어. 우리 학원에서도 1년에 한 2명씩 맨날 갔어. 근데 걔네들이 하는 말이 내신 따기 쉽잖아요 하면서 제철을 가. 싸고 내신 따기 쉽잖아요. 자사고가 비싸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동네에서 정시 파이터 한다는 애들은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냥 나 이번에 수행하기 싫고, 내신 바로바로 성적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러니까 정시 파이터 하는 거야. 아니, 한 달 뒤에 있을 내신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애가 3년 뒤에 있을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한 달 뒤에 그래도 있으면 닥쳐서 하기라도 하지. 3년 뒤에 있을 시험을 어떻게 계획 짜가지고 내가 해? 그것도 3, 4등급 딸이가. 어쨌든 정시 파이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자, 어쨌든 근데 나중에 해보면 알 거야. 되게 많아져. 근데 걔네들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 놈들 별로 없어. 자,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까지 했으면 부등식. 여기가 제일 어렵다. 부등식이 제일 어려워. 자, 기본은 자, AX가 B보다 작다 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웠어. A가 0보다 크면 AX가 B면 그냥 바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그지? A가 0보다 작으면 넘어갈 때 부등호 방향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 요거 하나만 달랐어. 1차 방정식 푸는 거랑 연립 방정식 푸는 거랑. 그지?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이제 연립 부등식이 나올 거야. 연립 부등식이라는 건 약간 연립 방정식이랑은 결이 좀 다른 게, 연립 방정식은 1번식, 2번식이 같이 연관돼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근데 연립 부등식은 따로따로 풀어서 나중에 합치는 거예요. 어디서? 수직선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 2x가 3보다 작다? 이거랑 x가 뭐 할까? 이렇게 할까? 3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연립하시오라는 문제야. 그럼 이거는 따로따로 푸는 거야. 이렇게 풀고, 얘도 따로따로 이렇게 풀고. 그러면 연립 부등식이 2개가 나왔지? 그럼 요거를 가지고 수직선에서, 자, 2분의 3보다 작다니까, 여기 동그라미 하고, 이거 다 기억나지?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 공통부분이 요게 나오지? 그래서 그러므로 답은 마이너스 3보다 5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은 거. 요렇게 푸는 게 연립 부등식이야. 근데 사실상 이거 중학교 2학년이 있었는데 니네 교육과정부터 이게 고등학교로 올라갔어. 이거 그거 기억나? 중학교 2학년 때 어려운데 맨날 시험에 나온다고 무조건 준비했어야 된다고 했었던 A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X가 해가 정수가 뭐 3개일 때 뭐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거 기억 안 나냐? 어쨌든 요 문제도 나중에 나올 거야. 똑같은 문제. 어쨌든 요렇게 연립부등식은 각자 풀어가지고 요렇게 수직선상에서 합친다. 요게 연립부등식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는 뭐 별거 없고, 자, 해가 특수한 연립부등식 마찬가지. 수직선을 그려보니까 내가 부등식 2개를 풀었어. 예를 들어서 하나가 x는 3보다 작다고 나왔고 다른 하나는 x는 뭐 5보다 크다가 나왔어. 자, 그럼 이거를 수직선에다 그려보면 이렇게 돼. 그럼 얘는 만나는 곳이 있냐 없냐? 없지. 그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해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걸 뭐 특수한 아니면 뭐 x가 3 이하가 되고 하나는 푸니까 x는 3 이상이 됐어. 그럼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그럼 공통인 부분은 3. 그래서 부등식인데도 불구하고 x는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 특수한 애들. 그러니까 해가 특수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수직선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해가 특수한 경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직선을 그려보면 요런 애가 있다. 이렇게. 됐지? 이건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자, 이게 좀 중요한데 이번에 이동거에서는 이동거가 아니지. 연일에서는 절대값 2개짜리가 시험에 나왔고 5천에서는 절대값 하나짜리가 이번에 시험에 나왔고 1학년 그 정도 나온 것 같아 이번 시험에서. 자, 절대값을 하기 전에 일단 절대값 x가 3이다. 뭔 뜻이야? 마이너스 왜? 일단 그거부터 정확하게. 절대값이 뭐야? 그치. 잘 배웠다. 저거지. 수직선상에서 0부터 x까지의 거리가 3이다 라고 읽어야 돼. 절대값 x는. 왜 절대값이 3인 애가 왜 뿔마 3인?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게 애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부호 없애주는 애요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절대값의 3도 3이고 절대값의 마이너스 3도 3이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절대값이라는 요게 0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빼기 0, 빼기 0, 빼기 0이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 이거 있잖아. 거리를 얘기할 때, 자, 2에서 6까지. 자, 요만큼의 거리 얼마야? 4야. 이거 어떻게 계산해? 아니, 어떻게 계산하냐고. 6 빼기 2 계산하지, 그지? 근데, x1부터 x2까지의 거리가 4래. 그러면 어디에서 어딜 빼야 돼? 모르잖아. 누가 더 큰지를 모르잖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x2 마이너스 x1 그냥 아무거나에서 빼고 그리고 여기다 절대값이라고 표현을 해. 알겠어? 뭐가 더 큰지를 모르면 이렇게 표현한다. 자, 아까 절대값 x가 3이다의 표현이 뭐냐면 얘가 여기서 0부터 거리가 3인 애가 이쪽에 3인 애가 여기 3 이렇게 있잖아. 맞지? 근데 거리가 여기까지 3인 애는 여기 마이너스 3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절대값 x가 3이는 x는 뭐야? 뿔마 3이야. 알겠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절대값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문제로 풀어줄게. 절대값 절대값 하나짜리 발차 있다.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자. 자, 얘를 일단 해석을 먼저 해봐. 그냥 항상 문제는 그냥 들이박으면 안 돼. 일단 문제 해석을 한번 해보자. 자,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 라는 얘기는 0부터 어떤 x까지의 거리가 있는데 그게 2보다 더 먼 애들이야. 맞지? 2보다 더 먼 애들. 그러면 수직선에서 표현을 해보면 0이 여기 있고 여기 2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어. 그러면 요 x라는 애는 어디 있겠어? 여기까지가 2니까 여기 어딘가에 x가 있을 것이고 여기 어딘가에 x가 있겠지. 거리가 2보 여기까지가 거리가 2니까 얘보다 더 멀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래서 요거를 원래 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첫 번째 풀이야. 절대값이 나오면 저번에도 한번 했었지만 x 요 안에가 0보다 클 때랑 얘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 가지고 0보다 클 때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서 x는 마이너스 2.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정상이야. 알겠어? 근데 요게 이제 답지에 있는 풀이고 우리가 절대값을 제대로 안다면 얘를 바로 풀 수 있는 거지. 바로.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잖아. 그러니까 얘를 바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는 2보다 큰 애지? x는 2보다 크다. 이게 끝이야. 답이 바로 나온다고. 절대값을 제대로 안다면. 원래는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이렇게 나눠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절대값을 제대로 알면 그냥 딱 보고 2보다 큰 쪽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있고 2가 이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들 2보다 큰 애들 이렇게 답이 딱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거야. 2번 수직선 2. 세 번째. 그래프 이용. 저번 시간에 절대값을 근데 이거 되게 특이한 거 아니야? 등급 낮은 애들은 다 이렇게 푼다. 근데 이게 더 쉽지 않니? 근데 낮은 애들은 다 이렇게 풀어. 나중에 보면 알 거야. 이렇게 풀다가 포기한 애들도 많고. 근데 나중에는 보통은 요걸로 문제를 풀고 두 번째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건데 우리 저번에 y는 절대값 x 저거 y는 2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했었지. 맞아? 왼쪽에 있는 식이랑 오른쪽에 있는 식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두 개의 교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절대값 x 그래프를 그릴 건데 절대값 x 그래프는 저번에 절대값 하는 거 어떻게 했었어? 전체 절대값 있는 건 어떻게 했지? 내가 정리해주지 않았냐?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법? 속고 했어, 안 했어? 너희 아닌가?
한 거 같은데? 너희 반이 아닌가? 정리했는데? 속과 했어, 안 했어? 앞으로 너 앞으로 넘겨봐. 안 했나? 안 한 거 같은데. 1차 방정식. 거기에서. 어어어. 요거 할 때. 요거 하면서 절대값 부리는 걸 안 했다고? 아씨, 안 했나? 그러면 다시 해야지. 아, 이거 설명하다가 끊기는데. 아, 이거 하고 할게, 그냥. 요거밖에 안 했네. 다시 할게. 자, 요거 일단 하고 할게. 전체에다 절대값을 끊기는 건 뭐냐면, 일단은 전체를 그려. y = x를 그려. 그러면 여기가, 아, 맞다. 너희 아니다. 너희 아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y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기가 절대값이 있는데 1 넣든 마이너스 1 넣든 3 넣든 마이너스 3 넣든 여긴 전부 다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지금 여기는 요 마이너스는 나오면 안 되는 애들인 거잖아. 그래서 얘를 x를 기반으로 접어 올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y는 절대값 x 그래프야. 이거 나중에 설명할 거야. 지금 그냥 이거 보기만 봐. 이거 다 설명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y는 2를 이렇게 그려. 자,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얘를 읽는 법을 배워야 된다.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절대값 x보다 2가 밑에 있다라고 읽어야 돼. 작다라는 거를 밑에 있다라고 읽어야 돼. 나중에 계속 함수로 할 거니까 앞으로는 밑에 있다라고 읽어야 돼. 그러면 얘는 2보다 얘는 절대값 x 입장에서 보면 위에 있다지. 크니까. 맞아. 그러면 y는 2가 이렇게 있어. y는 2보다 위에 있는 절대값 x 그래프는 어디야? 여기랑 여기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자 y가 2니까 여긴 2겠지. 여기도 마이너스 2겠지. 그래서 요 범위 그러니까 2보다 큰 쪽이 지금 다 위에 있지, 그지? 그래서 얘를 보면서 아 x는 2보다 크구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범위는 x 입장에서 보면 여기잖아, 그지? 자,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서.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값 x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릴 줄 다 알아야 돼서 자 이거 정리를 좀 하자 오늘 그러면. 좀 쉬었다가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법을 한번 정리를 합시다. 오늘 완전 중요하다 이제. 자 좀 쉬었다 자. 요거 여기까지 끊자.